예술은 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무는 숲을 이루면서, 거대한 숲을 이루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도 주고 안식처도 되고 또 치유의 기능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술은 곧 치유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삶의 치유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예술은 엔진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왜 엔진이냐? 사회를 이끌어가는 엔진력이다, 원동력이다 하는 이유 때문이죠. 왜 예술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냐? NEA라는 미국의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비슷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는 해마다 예술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할 10가지 이유가 뭐냐? 첫째, 예술은 모든 인류의 삶의 근원이기 때문에 지원해야 한다 하는 것이 첫째 조건이에요. 둘째 조건은 매우 실용적이면서 우리식으로 말하는 수능시험, 미국의 SAT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도 예술을 해야 된다. 예술을 하는 아이들은 수능시험에서 언제나 앞서간다. 쭉 이렇게 해서 10가지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그것이 대체적으로 예술은 사회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다 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보다 실질적인 이유로는 관광을 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도 중요한 이유가 되고 산업, 창의력 산업의 모든 근원이 예술이기 때문에 예술이 경제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산업화 시대를 지나갔지 않습니까? 지식정보화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젠 지식정보화 시대를 거쳐서 창조의 시대로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이 남을 쫓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고 모방하고 따라갔는데 이제는 남을 따라가는 것만 가지고는 앞서갈 수가 없다. 이제는 남을 따라가지 않고 남을 추월해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추격이 아닌 추월의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창조의 정신, 이것이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엔진이고 원동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이 곧 창의력의 본산이고 예술이 곧 창의력을 이끄는 힘이다. 고로 시대를 앞서가는 엔진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문화예술위원회의 캐치프레이즈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예술나무 운동의 기본 캐치프레이즈가 예술이 세상을 바꿉니다. Change with art. 예술로 세상을 바꿔보자 하는 것이 우리의 취지이고 내 기본 생각이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는 창조, 창의력의 시대에서 예술이 곧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느냐? 별로 없지 않느냐. 이제는 남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추격의 시대에서는 남을 모방하고 배우면 되었지만은 창조의 시대, 추월의 시대에서는 남을 모방하면은 늘 이류밖에 되지 않는다. 인류가 되기 위해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늘 앞장서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남과 다른 창의력을 만들어내야 될 거다. 고로 예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의 원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따라오도록 같이 가도록 함께 가도록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한 기업인이 있는데 이 기업인이 1년에 하는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여러 임원들을 데리고 베니스, 이탈리아 베니스에 가서 베니스 비엔날의 건축전을 보고 카셀에 가가지고 독일 카셀 도큐멘타 전시회를 보고 그 다음에 독일의 도서전을 가서 보고 근 한 달에 걸쳐서 예술과 문화예술에 대한 여러 전시 그리고 조각도 보고 음악회도 가고 미술도 겸해서 보면서 그 임원들과 함께 토론도 하면서
기업을 위한 창의력, 상상력, 그리고 내년도에 무엇을 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인스피레이션을 얻기 위해서 1년에 제일 중요한 한 달, 10월 한 달을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기업인들이 본받아야 할 일인 것 같아요. 매일 회장이나 사장, 오너가 직원들에게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얘기하는 것보다는 임원뿐만 아니라 오너 자신이 늘 배우면서 외국의 여러 돌아가는 트렌드, 예술의 트렌드를 보면서 거기서 무엇을 느끼고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지만은 뭔가를 느끼고 보고 생각하는 이런 시간이 곧 창의력, 남이 따라갈 수 없는 자기류의 독창적 창의력을 발현하고 그것을 기업과 접목시키면서 새로운 아이디어 상품,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전기로 삼는다. 이것은 나는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정말 본받아야 할 좋을 선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 기업인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기업인들을 상대로 한 세미나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미팅이 있는데 거기에서 인문학에 관한 연구, 인문학에 관한 렉처, 또 예술에 관한 좌담, 토론, 강연 듣는 것이 굉장히 지금 지난 2, 3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 또한 그런 수요가 늘어났다는 그 자체가 바로 기업이 예술과 뗄 수 없는 것이다. 예술 경영이라는 말은 있었지만 경영 예술이라는 말은 없었잖아요. 이제는 경영의 예술을 접목하지 않고서는 기업을 앞서가는 기업을 만들어가기는 어렵다 하는 생각이 아마 기업인들마다 마음속에 느끼는 중요한 지금 새로운 불꽃이 되어가고 있다. 때문에 기업이 살기 위해서 기업인이 보다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예술과가 접목된 예술 경영 예술에 치중해야 된다. 고로 우리 예술나무 운동에 함께 동참하지 않고서는 기업을 꾸려가기 힘든 시대가 각일각 닥쳐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우리가 예술나무 선언 선포식을 하면서 예술가치 확산 운동의 원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이 10년, 20년 오랜 세월이 지나면은 정말 르네상스와 같은 좋은 성과, 업적을 내리라고 기대를 합니다만은,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의 트렌드가 그 방향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옛날의 르네상스 시기에 몇몇의 귀족들, 부호들이 스폰서가 되어서 파트너가 되어서 문화예술을 일궈낸 것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하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보통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문화예술의 가치를 만끽하는 그런 르네상스 시대가 올 것이라고 확신하죠. 그러니까 나는 더 기대하는 것이 젊은 영재, 젊은 신인, 그리고 대가가 되지 못한 중견 예술가들이 이러한 기대와 보람과 희망을 가지고 더 힘을 내서 화이팅! 정말 힘을 내서 가면은 세계를 견인할 수 있는 힘이 그 사람들한테서 나올 거다. 박수를 보냅니다.